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2월 2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한 1.7% 정도 급락했죠. 지난주의 관전 포인트는 아시겠지만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1월 개인 소비지출의 발표가 있었죠.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.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월 개인 소비지출은요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7%가 증가를 했고요. 전문가들 예상치 4.4%보다도 컸고요. 전월에 수정치가 나왔었어요. 4.6%. 그거보다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강화되는 상황이 됐고,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던 그 모습이 반전의 모습이 나올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긴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죠. 근데 이거 하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. 지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세 가지의 지표가 나온 거 아실 거예요.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, 그 다음에 소매 판매,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었는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거죠.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거에 고무한 그 모습에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사실은 계속 강하게 긴축을 좀 더 시동을 걸었어야 되고 봐야 되죠. 근데 그걸 안 한 것이 어쩌면은 의외의 결과를 시장에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. 지난번 레리 서머스가 스탑앤고라는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.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을 주다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상승하는 모습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던 그 모습이 있었는데,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렸지만 너무 안일하게 좀 올린 상황이 아닐까. 물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투자가들은 또 대출 받은 사람은 너무 힘들어지죠. 하지만 인플레이션 못 잡는다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요.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연준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빨리 떨어뜨리는 거죠. 그거 아니라면 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자꾸 그 다른 지표에 관심이 많죠. 고용이 너무 탄탄하고 뭐 이러니까 연착륙 이런 것도 하고 노랜딩이라는 표현도 쓰죠. 아예 연착륙 경착 없이 계속 날아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죠.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연준은 경착륙을 대비한 정책을 피는 게 맞지, 연착륙이나 노랜딩일까 이걸 따져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해놓으면 노랜딩이나 연착륙이 오는 거지,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따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. 제가 볼 때 그 자체부터 생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, 어쨌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마저도 상당히 예상치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 건 사실이고요. 미시간 대학교 2월 그 소비 신뢰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한 67이 나왔어요. 13개월 날 최고치를 뭐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.1%가 나왔어요. 전월에 3.9요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이 9.1에서 6.6%까지 둔화가 됐지만 6.5까지 둔화가 됐었지만 이게 지금 더 내려가지 못하고 정체됐을 때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시황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. 그 상황이 도래해가는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이런 와중에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미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6.5%까지 올려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.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마크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9%를 제시했을 때 그건 너무 많다, 한 7%가 정확하다 했는데 이 시장에서 6%를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6.5까지 올랐다는 거죠. 무슨 말이냐면 점점 이 금리의 목표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. 근데 연준이 자꾸 5점 얼마 정도 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사하니까 월가 쪽에서는 계속해서 침체가 오면 금리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요.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. 근데 진짜 시장이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.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더라고요. 60 몇 조인가 손해본 걸로 나오는데 작년 한 해만요. 굉장한 손해를 본 거죠. 어쨌든 시장 투자가들, 소프트뱅크의 손정의도
손실이 엄청 컸었죠. 그러니까 큰 손들도 손해보는 시장인데 일반인들이 참 살아남기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장이 맞다라는 거죠.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월가에서 혹시나 하는 그 금리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이거마저도 다 사그라뜨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나스닥은 1.69% 하락, 다우는 1%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차트가 조금 바뀌었는데요. 차트 지금 일목균형표가 안 됐네요. 예,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그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1월달 상승분을 다 되돌렸습니다. 근데 지금 완벽하게 되돌렸죠. 지난번 1월달이 여기였어요. 그래서 요거 때 그 말이 나왔는데 완벽하게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 됐다. 뭐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200일선이 누웠죠. 그 밑으로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. 지난번에 저기 비석형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뭐 언급해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.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비석형의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 반전일 확률이 높다. 그 모습.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털어먹었을 확률이 높다. 이게 털어먹고 되돌렸다가 다시 비석을 줬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게 아니냐. 결국 미국 시장이 사실 지난번에 메타라든가 테슬라의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막 2% 3%씩 끌어올렸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가던 길로 다시 가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요.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1318원에 마감하면서 18원을 터치했어요. 그리고 1314원대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이 역외환율이 굉장히 지금 강한데 이 환율에서 보시면 이제 본환율과 역외환율이 있어요. 본환율은 이제 1304원에 끝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적어도 10원 이상 올랐다는 거죠. 오늘 관전 포인트는 지금 요 자리죠. 여기 120주선, 121선. 요게 202선이네요. 202선이 우상향 중에서 약간 누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회복하느냐 싸움인데 그게 1317원이에요. 1317원.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1320원을 한번 확보하는지를 봐야겠죠.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.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방 경직성을 완성하고 뛰어오르는데 제 예상대로 1330원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갈 수 있다. 그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1330원쯤에서 그러면 횡보할 거냐? 그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. 지금처럼 미국이 베이비 스텝에서 빅스텝의 가능성이 40%가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면 원달러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행보가 강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 있어요. 보시면은 지난주에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3천억, 200억 매수, 2천억 매도, 90억 매수, 3천억 매도.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어설프게, 매도할 때는 강하게 그 모습이 연출됐었다는 거죠.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죠. 기관도 역시 매도는 많게, 매수는 매도보다는 적게. 그러니까 항상 이 매도보다는 적은 양. 근데 그게 외국인은 심하게 차이가 났고 기관은 그나마 매수는 1000억대까지 올라와줬다는 거예요. 1000억대까지는.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오늘 외국인들이 추가로 매도를 더 강화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.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도 외국인들 환차손이라는 상황이라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더 강화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하루고 한 주가 될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월도 끝나고요. 또 새로운 월이 같이 시작됩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캔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